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산업이 지금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GPU 성능 경쟁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고, 이제 시장의 초점은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동시에 증설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공통점은 서버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병목이 가장 먼저 터진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GPU를 아무리 많이 깔아도 성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시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완성형 서버도 GPU도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실제로 연결하는 초고속 광통신 기술, 바로 광모듈입니다. 특히 400기가, 800기가급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단순 조립사가 아니라 설계 광소자 패키징까지 모두 가능한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이 구간에서 통신 주도주가 새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미 준비를 끝낸 기업이 있습니다. AI 트래픽 증가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옵티코어입니다. 자, 그럼 통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옵티코어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핵심만 짚겠습니다. 첫째, 기본적 분석을 통해 옵티코어가 왜 2026년 실적 레벨이 달라질 수 있는지, 둘째, 각종 악재 변동성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중장기 흐름과 핵심 가격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옵티코어가 최근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통신 장비 교체 국면이 아니라 통신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축은 지상, 위성 통합 통신망 시대의 본격화입니다. 스페이스X가 한국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면서 위성 기반 통신 인프라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산업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성과 지상망을 연결하는 신호 변환 장비, 즉 광통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완성 서비스보다 핵심 부품 공급사로 수혜가 집중됩니다. 옵티코어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아마존발 기대감입니다. 아마존이 차세대 AI 전용 반도체의 양산과 상용화를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다시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고속 통신 장비와 광모듈 수요 증가로 직결됩니다. 옵티코어는 이 흐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800기가 광트랜시버를 개발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희소성 자체가 이미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더해 협동 로봇 AI 통합 플랫폼 기업 인수를 통해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단일 산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옵티코어는 2022년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이후 자체 광원 기술을 기반으로 5G 통신망용 25G 광트랜시버 시장을 선도해왔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초대형 산업이 더해지며 400기가를 넘어 800기가 영역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광트랜시버 시장은 2025년 약 140억 달러에서 2032년 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서 46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은 그 성장 사이클의 초입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박프로 정보방의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방은 종목 이름만 던져주고 끝나는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 매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 장중 실시간 타이밍 제공입니다. 박프로는 추천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 눌림 구간인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혹은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야 하는 구간인지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안내드립니다. 혼자 차트 보다가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실제 매매 구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시초가 3종목 장중 단기 매매 종목 제공입니다.
장 시작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합니다. 단타를 무작정 치는 게 아니라 시초가 이후 수급과 흐름이 확인되는 종목을 기준으로 장중 단기 매매를 통해 매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을 함께 공략합니다. 매일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2026년 주도주 재료 세력 분석 공개입니다. 이미 뉴스에 다 나온 종목이 아니라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세력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왜 이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재료와 어떤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단순 추천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박프로 정보방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기부터 중기 그리고 2026년을 바라보는 주도주 흐름까지 한 번에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옵티코어를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이렇게 악재가 많았던 종목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접근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옵티코어는 테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수주와 기술력으로 실적이 쌓이는 구조의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악재는 추세 종료 신호가 아니라 대부분 수급이 털리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과거를 보면은 허위 공시, 배임 의혹의 자본 잠식 우려 등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급락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구간이 항상 중요한 저점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재가 나와도 400기아, 800기아 광트랜시버 수주가 이어졌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꺾이지 않았으며 기술 로드맵이 훼손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슈는 흔들렸지만 구조는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옵티코어 대응의 핵심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 이후에도 수주 기술 시장 구조가 유지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매매 전략은 명확합니다. 실적과 직결되지 않는 악재로 급락할 때는 공포가 아니라 분할 접근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수주 뉴스가 간헐적으로라도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조정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한 시간 조정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옵티코어의 모멘텀이 한 번에 터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400기가에서 800기가에서 1.6테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동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걸 버티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물량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한다면 수주 공시 직후 추격 매수보다는 이슈 소멸 후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간, 즉 시장 관심이 식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정리하면 옵티코어에서 악재는 피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구조가 살아있다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이 종목은 확신이 모두에게 퍼졌을 때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의심이 남아있을 때 조용히 맷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을 통해 옵티코어의 중 장기 방향성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정 국면을 거친 이후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옵티코어의 차트가 호재에만 반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허위 공시, 배임 의혹, 자본 잠식 우려 등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차트로 보면은 그 구간이 결과적으로 항상 의미 있는 저점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슈는 소멸됐지만 AI 데이터 센터 수주, 광모듈 기술력, 그리고 산업 구조는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악재를 회피 신호가 아니라 수급이 정리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최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연초 이후 단기간에 수십만 주 이상의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과거와는 다른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항상 구조를 먼저 보고 움직입니다. 이 수급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기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보면은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3,000원 돌파 여부가 첫 번째 관문이고, 이 구간을 안착한다면은 중기적으로는 3,500원 박스권 상단이 다음 목표 구간이 됩니다. 이 레벨을 넘어서면은 차트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옵티코어는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악재를 견디고도 구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는 이미 그 방향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 의미를 언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옵티코어는 단순히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위성 통신, 그리고 로봇 사업 다각화까지 모두 실체가 있는 성장축 위에 올라서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실적이 모두 확인되고 모두가 확신을 가질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의심이 남아있고 평가가 끝나지 않았을 때 주가는 먼저 방향을 잡습니다. 옵티코어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고속화, 지상위성 통합 통신망 확대, 차세대 광모듈 전환이라는 세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겹치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옵티코어는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구조가 먼저 완성되고 있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2026년 통신광통신 주도주 후보로서 옵티코어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흐름을 점검하고 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공간을 하나 열어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정 종목을 무작정 추천하거나 단기 매매를 유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예로 삼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왜 기업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기업들이 산업 구조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개별 종목의 단기 성과보다 이 기업이 현재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폼만 작성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100명 선착순으로만 진행합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정확도와 정리 깊이가 떨어지고 결국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속도보다 정리를, 의견보다 구조를 우선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포함해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팍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왜 최근 들어 이런 기업들이 조용히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구조 중심으로 함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조금 더 명확히 보는데 이 공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은 단기 수익을 약속하거나 과장된 기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린 PTS처럼 아직 이름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이 흐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믿기 어렵다면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최근 포메타를 기준으로 DIC, WSI, 제형 솔루텍까지 하나씩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걸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종목을 먼저 맞췄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 구조 위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을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종목 하나가 아니라 왜 이 기업이 이 시점에 거론되는지, 어떤 산업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지고 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 흐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공략주와 장시작 전 관심 종목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